1980년대까지 출산 억제를 목표로 했던 가족계획 정책은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1990년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든 오늘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가족계획 정책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중들은 인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거리에 나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인구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1.5명 정도 아닌가요? 요즘 뉴스에 계속 문제라고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2명은 되지 않나요? 많이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2.5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정작 출산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의 합계 출산율,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저출산이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내려가면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의 범주에 들게 되지요. 도표를 보면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지역별 합계 출산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크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혹시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둘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서울에 살고 계신데 서울시 고령 인구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10% 정도? 근데 고령 인구가 정확히 몇 세부터죠?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직 이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그보다 심각한 고령 사회는 14% 이상,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을 넘는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죠.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 이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 경제 수준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이에 비해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산업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가 경쟁력 약화, 경제 위축, 국가 재정 지출 증가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령 인구 증가로 사회보장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결혼 준비부터 내 집 마련까지의 부담을 줄이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의 휴가를 장려하고 공공형 어린이집과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양육과 보육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 3년차, 갓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며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김영미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 다니시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힘들 때가 많죠. 회사에서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기분이랄까요? 요즘 영미 씨 같은 워킹맘이 늘어나고 있는데 회사의 인식은 어떤가요? 다행히 저희 회사는 워킹맘, 워킹데드를 위한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일단 결혼이나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예요. 또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서 모든 직원이 정시에 퇴근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어요. 인터뷰를 마친 우린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영미 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어서 와. 피곤하지? 평소에도 육아는 같이 하시나 봐요. 신랑 회사가 집에서 더 가깝거든요. 먼저 퇴근하는 날에는 아이를 일찍 데려와서 놀아주기도 하고 저녁 준비도 자주 해줘요. 같이 일하면서 여자만 집안일을 할 수는 없죠. 얼마 전에는 장모님이 아이 봐주러 올라오셨는데
요즘은 새 직장을 찾으셔서 저희끼리 더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럼 부모님도 함께 사시는 거네요? 육아에 부모님 부양까지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겠는데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세요. 그럼 아이는 얼마나 낳으실 계획이세요? 둘은 낳아야겠죠? 사실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이제 4주 됐다고. 정말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둘째 나오면 저도 육아휴직을 해보려고요. 괜찮으면 셋째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웃음이 떠나지 않는 영미 씨 가족의 모습에서 행복한 나라의 미래는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